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말이 없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침묵만 흐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말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각자의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이런 관계를 두고 사람들은 말없는 동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고 상대방의 감정에 무뎌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은 어떤 외로움보다 깊고 쓰라립니다. 특히 50대를 넘어 60대, 70대가 되면서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지요. 자식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던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하는 건가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말없는 동거에서 벗어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의 습관이나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몇 번을 말해도 안 고쳐지네. 나이 먹고도 저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말을 해봤자 잔소리가 되거나 싸움으로 번지니까 차라리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바뀔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것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 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려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더욱 완고해지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 지점을 넘어서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에 무관심한 것이 늘 불만이었다면 그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잔소리할 일도 줄어들고 혼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화가 덜 나게 됩니다. 혹은 아내가 말이 많고 참견이 심한 것이 불편했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난받지 않으니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서로에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불만과 서운함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받아들이자라고 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에게도 분명 고치지 못한 습관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상대방은 그것들을 참고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함께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칙은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말없는 동거 상태에 빠진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행동이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듭니다. 말을 해봤자 불평이나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로는 더욱 멀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해야 하는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옆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외로울 때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때 가서야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다 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외출할 때 조심하라는 말에 고맙다는 대답 한마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위해 뭔가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면 관계는 점점 좋아집니다. 감사를 찾는 연습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도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구나.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말 한마디라도 더 부드럽게 할 걸,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하는 후회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 고마워. 날씨 추운데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아프다고 했더니 약 사다 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말없는 동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작은 대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긴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에 뭐 먹을까?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 하던데. 이런 일상적인 말들부터 주고받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답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던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지요. 그래,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네. 이런 짧은 반응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씩 대화의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이 들어서의 계획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여전히 무겁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들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는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있을 때, 편안해 보일 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시는 시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산책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새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함께 다니거나, 영화를 같이 보거나, 요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말없는 동거에서 벗어나 진짜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하루 만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시도한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되고 모레도 계속하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내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무관심하다면 관계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사람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가 있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을 찾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말없는 동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말없이 함께 사는 것과 대화하며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이고 후자는 진정으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우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자와의 시간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없이 각자의 시간만 보내며 외로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을 찾고 작은 대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매일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결입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어땠어? 혹은 저녁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말없는 동거를 끝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